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고요. 결혼하는데 너무 힘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고 양가 집안의 재산 상태는 비슷했어요. 대단한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상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시어머니가 드센 성격이라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원래 시댁과 원만한 관계가 드물기도 하겠지만 워낙 물욕이 많고 자식들을 휘두르려는 분이라 아들인 남편도 늘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혼수 문제로 한번 뒤집어지면서 저런 시댁과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따발총처럼 상대방에게 쏟아내는데 그 총알바지로 맞동서인 형님은 이미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어요. 사실 아버님도 얼굴에 그늘이 있으셨고 젊었을 적부터 사이가 매우 안 좋으신 상태라고 들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서로 헤어질 마음은 없었기에 잘 해보자는 마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해보자고 했어요. 아들 장가 보내서 집을 일으켜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이 결혼을 깨고 싶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뭘 몰랐기 때문이었죠. 사실 수입 가구며 가전을 말씀하실 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사치가 심하시구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 쪽이 워낙 잘 살았던 집안이라 몸에 배인 거구나 싶어서 일단 원하는 쪽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며칠 앞두고 시아버님이 제가 웨딩드레스를 가봉하러 간 샵 근처에서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아니었고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넘겼고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유독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있어 봤더니 그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전 예식 당일인데도 기분이 매우 석연치 않았죠. 저희는 어쨌든 예정대로 신행을 다녀왔고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지만 전 웨딩샵 근처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라 차마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태어난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주방에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아버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그러니까 안색이 굳어지시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딜 나가셨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입을 다물어야 했죠. 전 직장이 마침 웨딩샵 근처라서 또 마주칠까봐 살짝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니 집에 와서 정리도 하고 살림살이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솔직히 뭔가 붕 떠있는 것 같고 편치 않았어도 남편을 위해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생활에서 둘이 되는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은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상사가 부임한다고 해서 옷도 신경 써서 고르고 준비를 한 뒤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갔더니 이사님이 새 팀장님을 소개하시겠다며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과 같이 있었던 그 여자였던 겁니다. 한 번만 스쳐 지나갔으면 모를까 2번이나 바퀴에 내리에 박혀 있었죠. 전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못 볼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아버님이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새 팀장하고는 어떤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첫날이라 간단한 회식을 했고 술을 마시면서 들은 바로는 돌싱이고 아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 만남의 잔상이 남아서인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 팀장은 유독 그 이후부터 저에게 다가와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님의 내연녀가 아닐까 추측하게 되는 저의 부정적인 마인드도 싫었지만 낯선 사람이 자꾸 말 걸고 친한 척 하는 게 아주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상산이 감정 가는 대로 막 할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선 룸메이트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인사고과 점수 매기는 상사라서 조심스럽다 보니 꾹 참고 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가고 장소가 편하다 보니 자기 예전 결혼 생활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저라고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듣고 싶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참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외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피스 와이프는 물론이고 업소녀에 5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만나고 다녔다는데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왜 이걸 들어줘야 하나 싶고 그런 거예요.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얘기 도중이어서 그랬는지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로 통화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연인 사이 같았어요.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나이 지긋한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만나는 사이라는 거예요. 유부남이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라면서 어쩌다 인연이 깊어져서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궁금해하는 제 자신도 싫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피곤하니 먼저 자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먼저 들어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씻어야겠다고 하면서 욕실에 들어가는데 전 참지 못하고 물줄기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오 마이 갓,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번호는 저희 시아버님의 핸드폰 번호더라고요. 제 폰하고 대조해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제자리에 폰을 잘 놔두고 전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혹시라도 사건이 알려지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릴 수도 없고 하필이면 지구상에 많고 많은 남자 여자 중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커플이 탄생한 건지 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현실이 이런 것을. 일단은 내일의 스케줄이 있으니 푹 자기로 했습니다. 제 직장 생활의 연장이니 기본은 해야 돼서요. 드디어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왔고 회사에서 각자의 집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남편이 절 데리러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잠시 들르신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었는데 맛있는 저녁을 사주러 오신다는 말씀에 몸이 너무 힘들다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두 분 얼굴을 보면 제가 바짝 긴장해서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겠어요? 남편은 아쉬워하는데 전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구구절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면서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저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뭐 믿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저도 이해하는지라 아쉽게도 진짜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고민하는 눈치더군요.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닌 매일 시아버님의 내연녀를 감시하는 업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응급실 실려가는 거 시간 문제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꼬리가 길만 밟힌다고 팀장이 회사에서 통화를 하더니 일찍 나가는 게 수상해서 본의 아니게 미행을 했습니다. 시댁과 인연을 끊느냐, 시어머님을 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선글라스까지 챙겨 쓰고 뒤를 따르다 보니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스테이크는 사주신 적도 없고 매일같이 삼겹살에 소주만 드시던 분이 와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따라주고 건배를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확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가장 건전한 방법은 우연히 만나서 너희들이 한 짓을 난 알고 있다 라고 협박을 해야 하는지 뭔가 획기적인 수를 쓰고 싶었는데 계속 머리를 쥐어짜느라 편두통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우연인 척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심장 터지는 것을 겨우 참고요.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팀장님, 저희 아버님 아세요?
팀장님은 안색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넌 어쩐 일이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약속이 취소돼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시아버님이 우거지상으로 변한 얼굴을 뒤로 하고 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후에 둘이 헤어졌냐고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헤어지지 않는 둘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의 증거들을 말이죠. 그걸 보신 이후 역시나 남다르신 저희 시어머니는 사랑까지 사서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직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가 계신 겁니다. 이미 시어머님은 팀장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판 크게 일을 벌이고 계시는 중이더라고요. 증거 사진을 머리에 쫙 뿌려주면서요.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런 미친년. 너 같은 년은 개망신 당해야 돼. 한번 맛 좀 봐라. 제가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보안팀이 와서야 소동이 끝났습니다. 아주 개처럼 후드려 맞은 팀장은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저희 어머니께 빌었고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감봉당하고 타 지점으로 전출되었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버티고 계시길래 잘 계시네 했는데 얼마 뒤 댁에 안 계시길래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주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시어머니가 지발로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길래 어쩌겠니? 끌고 나와서 강제로 차에 태워 비닐하우스 하나에는 예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꽂아놓고 왔지. 동네랑 아주 떨어진 오지라서 기어 나올 재주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 보통분 아니시거든요. 저도 이 사태를 보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진짜 뭐든 눈에 나는 짓 하면 팀장님 꼴 나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뭔가가 해소된 듯 평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람 피우는 낌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던 중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이거다 싶으셨던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누가 보낸 문자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던 게 사람이 죄를 지고 다니면 다 보는 눈들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 중 하나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튼 그렇게 바람이라고는 거리가 멀 것 같던 남편의 바람으로 인생 덧없다 느끼셨던 건지 저희에게도 잘해주시고요. 여기에 남편도 제게 이런 꼴 보여 미안하다며 참 잘해줍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참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라도 알려드린 건 후회 없네요. 아무리 시아버지여도 바람 피운 걸 두고 볼 순 없으니까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